안녕하십니까. 대간장롱철학연구원 규량이 육지입니다. 대성TV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독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부적이라는 거는 사실 뭐 무속인 집이나 이런데 뭐 아니면 절이나 이런 곳에서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철학원에서도 부적을 써주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철학원에서도 막 부적을 사라고 막 권유를 하고 강요를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부적을 쓰는 사람들 그 범들을 보면 스님들이 좀 많이 쓰고요. 무속인 쓰고 철학하는 사람도 부적을 씁니다. 왜냐면 사주를 보면서 이 사주가 글자를 푸는 거지만 사주를 보면서 영적인 힘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영이 선다 그럽니다. 영이. 그러니까 실제로 사주를 오래 하다 보면 사주를 풀다 보면 기운이 나옵니다. 그런 기운이. 그럴 때 맑은 기운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또 기운이 영이 안 쓸 때는 사주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건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그래서 영이 맑게 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주가 글로 푸는 거지만 그게 조금 넘다 보면 영적인 힘이 들어간다, 그런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적이나 계명, 장명계의 공통점이 있다 하면 믿는 데 있습니다. 그런 힘을, 부적을 믿을 때 그런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부적을 하라고 영리 목적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좀 처방을 해서 뭔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부적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전자가 많죠.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좀 하려고 하는 전자가 많아서, 즉 수익을 창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적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부적은 나의 기운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영적인 기운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권하는 쪽은 아닙니다. 너 부적하라 이렇게 권하는 쪽은 아니고, 이제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운을 필요할 때 하면 어떨까, 이럴 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적을 이런 용도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적을 해야 집이 나간다, 이 부적을 해야 네가 액땜을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막아질 수도 있고 안 막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부적을 하고자 하신다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권유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부적들은 힘이 덜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복잡한 그 영적인 기운이 들어있어 그런 건데, 그래서 아마 철학원에서 부적을 하라고 권유하는 데는 장명이 아니라 철학원을 좀 더 철학 쪽을 좀 더 중시해서 하는 거고, 그런 철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 기문철학이라든지 혹은 또 뭐 구성법이라든지 보는 방식이 틀리는 그런 철학원이 있고, 사주를 풀어서 생년월일 풀어서 정확하게 하는 그런 철학원들 같은 경우는 부적을 강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주가 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살펴보시면 되는데, 계명이든 부적이든 권유해서 하는 것은 효과가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적은 미신이야, 다른 종교 차원에서 보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 다른 종교를 보면 틀린 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너는 옳고 나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부적도 일정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한 기운을 채우려고 할 때 부적은 좋은 기운이 나오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강요나 권유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건 본인의 판단이라고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명리학을 또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명리학은 어떻게 배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우는지, 명리학의 공부법이 따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명리학을 배울 길이 많지 않았습니다. 철학원 가서 잘하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배우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를 배우고, 용산에 있는 그 유명하신 분, 지금 자꾸 하셨지만 그분한테 3개월 정도 기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독학을 많이 해서 검증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케이스고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훈현 구단처럼 일본 가서 공부해서
일가를 이룬 그런 케이스, 또 서봉수처럼 토종 국내에서 정말 토종적으로 그 성공한 그런 케이스나 그럴 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저는 이제 독학으로 주로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이룬 쪽인데, 배울 수 있는 길은 요즘은 문호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대학원에서 사주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생겼고, 역술인 협회에 보시면 거기서 또 이렇게 기관별로 모집하는 것도 있고, 또 철학원마다 수강생을 받는 것도 있고, 또 그 인터넷으로 보면 온라인 강의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한국역학협회에서 사주에 대한 설명을 사주부터 해서 관상 여러 가지 구성법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 한국역학협회에서 하는 그런 쪽은 정말 그 유명하신 분들이 강의를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명리학이 처음에 들어가면 재밌어요. 우리가 일본어 공부할 때 처음에 들어가면 참 재밌잖아요. 외국어를 한다는 그런 재밌는데, 조금 좀 들어가게 되면 한문 나오고 뜻 나오고 외워야 될 게 많으면 포기하게 되는데, 명리학도 그런 거랑 같습니다. 처음엔 아주 재밌다가 조금 들어가다 보면 암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보통 많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 명리학은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될 내용은 아니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면 되는데, 하다가 예를 들어 막히면 처음부터 다시 가면 됩니다. 다시 가서 또 공부하다가 막히면 다시 돌아가면, 이게 우리가 그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렇게 할 때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영어 배우면 기본적으로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지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형충파의 합을 배우고 하다 보면 한 만큼 뇌리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다 보면 이제 공합 들어가다 보면 쌓이는 내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좀 더 실력을 붙이게 되면, 명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주 청명하기, 명을 알고 운명을 알면 하늘을 원망하지 않죠. 자기 인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직업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공부를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살펴서,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성품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구나 하고 알고 가면 하는 것이 이기는 힘이거든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 향해서 주먹질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알게 되게 되면, 내가 알게 되면 겸손해지는 효과가 있고,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 하시면 시간이 있으시면 근처에 훌륭하신 분 찾아서 배우는 게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으로 금액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내가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다만 명리학을 하시면서 꼭 염두에 두실 분은 단기 속성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암기는 하고 가야 된다. 이해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학 공식처럼 이해 갖고 그 공식을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일정한 암기량이 들어가 있어야 이걸 갖다 회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된 부분이 있는데, 배울 때 잘 배워놓으면 이게 진짜야? 맞아? 틀릴까? 정말 맞나? 이러한 의심 부분을 좀 줄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로서도 지금까지 올 때까지 검증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름 바꿔서 정말 발목할 수 있나? 정말 성공하는가? 이름이 다가 아니죠. 이러한 쪽에 정말 그런가? 이러한 무수한 의심을 겪고 오면서 이 자리까지 왔고, 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비겁이 많은 사람이 정말 자만심이 강한가? 정말 남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정말 횡포한가? 정말 고립이 되나? 정말 형제 간에 싸우나? 주변에 친구가 없나? 그런 무수한 의심 속에 의심을 가지고 검증의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섰는데, 명리학을 하실 때 속성이 아니고 길게 보고 암기를 하고 가신다 하시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질문은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온 대로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육합은 전생의 인연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육합은 무엇이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은 뭐 찰떡궁합과도 같습니다. 저들은 찰떡궁합이야. 천생연분이야. 전세계 인연이야. 그럼 육합이 뭐냐 할 때 이제 지지의 12글자가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런 12글자가 있는데 요 12글자가 두 글자씩 만나서 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이제 그 좋은 기운이죠. 서로 합친다, 합한다, 감싼다 이런 의미겠죠. 두 글자씩 그 엮여지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다 합이 돼서 좋은 건 아니고 이 합 중에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합. 그죠? 그냥 그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괜찮고 이런 합이 있고 애증이 걸린 합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데 딴 데를 바라보고 있어. 바람을 핀다든지 혹은 요즘으로 치면 주식을 한다든지 주식을 해서 돈을 잃는다든지 이렇게 딴쪽 좀 애증이 걸리는 그런 합들이 있습니다. 불편해지는 합. 상의는 안고 있는데 하의는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애매한 그런 합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육합이라고 하는데 혹은 이제 넓게 보면 또 삼합도 있고 이런데 그 보통 이제 자하고 축이 합을 이루고 요건 좋은 합입니다. 혹은 인하고 해 합이 있고 호랑이하고 돼지죠. 요건 이제 애증이 걸려 있는 것들입니다. 서로 합도 있지만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애증이 걸리는 그런 합이 있고 그 다음에 오미 그냥 그저 그런 좋아도 그만 아닌 것도 그만 이런 합이 있고 술묘합 술묘 이런 합은 조금 깊습니다. 인연이 깊이 있게 맺어지는 합이고 그걸 이제 궁합에 바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궁합은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격적인 합 혹은 잠자리 합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진유 유진이죠. 유진 유하고 진 호랑 용하고 닭띠 이런 합이 있어서 이런 걸 이제 그 육합이라고 합니다. 지지 12글자가 둘씩 합을 져서 만나는 것들인데 아주 좋은 합이 있고 그저 그런 합이 있고 애증이 걸린 합이 있고 이런 걸 이제 그 합이 그 육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연보다는 월에 있게 되면 서로 성격적인 궁합이 아주 좋고 성격적인 궁합이 좋다 보면 잠자리 궁합도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잠자리의 그 궁합 같은 경우는 서로 성향에 따라서 두 분 다 시간이 빠르면 그게 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길어서 합이 되는 것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서로 다른데 일단 합이 들어있으면 서로 괜찮습니다. 일에 합이 들어있게 되면 배우자 간의 합이 굉장히 서로 원만해집니다. 보는 시선이 같아요. 보는 시선. 그래서 연하고 시보다는 시는 이제 자녀운이니까 월하고 일에 있는 게 배우자 간의 합으로선 가장 좋은 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이 들어있게 되면 보통 저 집은 찰떡궁합이 하고 딱 보면 이렇게 합이 들어있는 경우가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합이 들어있으면 좋은 기운이 있다. 그럴 때 이제 애증이 걸린 합은 약간 강하게 보지는 않고 애증이 걸려있다 이런 정도로 참고하면 되겠죠. 육합이라 하면 이제 띠 간에 좀 궁합을 일컫는 것이고 생년월일 중에 8글자 중에 띠로만 보는 건 아니고 연간의 합 월간의 합, 일간의 합, 시간의 합, 즉 희주합 이렇게 보는데 월하고 일을 중요하게 본다. 저는 이제 월을 좀 더 중요하게 판단해서 보는 편입니다. 월주와 일주가 중요한 합이다. 중요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좀 머릿속에서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댓글, 좋은 댓글 혹은 힘이 나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영원히 정말 따뜻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